특별히 살 것도 없는데 들어가면 꼭 뭔가 하나 들고 나오게 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생활용품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취급 품목이 끝도 없이 늘어나면서 요즘 다이소의 존재감은 남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수치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다이소의 기업 가치가 약 6조에서 10조 원대로 추산된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LGU+, 한화, 하이브 같은 대기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유통업계만 놓고 보면 올리브영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이소는 촌스러운 인테리어에 일본 기업 논란에 폐업 위기까지 겪었던 브랜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걸까요? 다이소의 본래 이름은 아스코 이븐 프라자였습니다. 1997년 창업자 박정부 회장이 서울 천호동에 조용히 1호점 문을 열었죠. 박 회장은 이전부터 일본 생활용품 업체에 물건을 납품해 오고 있었는데 해외 출장을 다니며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춘 균일가 매장, 한국에서도 반드시 통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가 뭐 좋은 게 있겠어 라는 편견이 두꺼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 개입합니다. 오픈한 해 겨울, 한국 경제를 뒤흔든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던 소비자들이 균일가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이소는 단 4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몸집을 키웁니다. 결정적 승부수는 2001년에 나왔습니다. 오랜 거래처였던 일본 다이소 상교가 독점 납품을 요구해온 것인데요. 거절하면 핵심 거래선을 잃는 상황. 박 회장은 수세에 몰리는 대신 판을 뒤집습니다. 독점?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십시오. 로열티 없이 경영권은 우리가 갖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8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간판을 다이소로 새로 걸었고 이때부터 성장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다이소가 돈을 번다는 소식이 퍼지자 비슷한 천원샵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소조차 2010년대 중반까지 영업이익률이 1%대에 머물렀을 정도니까요. 안팎으로 위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적자 우려가 불거졌고 가맹점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점주들이 수익이 안 나면 바로 떠날 텐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이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죠. 다이소는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일본산 제품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로열티를 단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일본 측 지분을 전량 매입하며 명실상부 100% 한국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다이소에게는 경쟁자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무기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 물류 투자입니다. 유통업에서 비용을 가장 크게 잡아먹는 항목이 바로 물류인데요. 다이소는 사업 초기부터 작게 시작하는 대신 처음부터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단위당 물류비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다이소 성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역발상 입지 전략입니다. 보통 유통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1층 대로변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2층, 3층, 심지어 지하 매장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임대료를 극한까지 낮추고 아낀 비용을 상품 가격과 매장 확대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죠. 다이소가 들어가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가맹점과 직영점의 균형 조율입니다. 가맹점으로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면서도 폐점률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관리했고 최근에는 직영점 비율을 다시 끌어올리며 매장 품질 관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1%대에서 최근 9%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마트나 코스트코 코리아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30년 가까이 가격 정찰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온 다이소는 이제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을 당당히 입점하는가 하면 영양제,
화장품, 의류까지 이걸 여기서 판다고 싶은 상품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전 연령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성장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수록 초저가 시장의 파이는 오히려 커질 것이고 그 중심에 다이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호동 골목의 작은 균일가 매장 하나가 대한민국 유통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1,000원짜리를 우습게 보지 않은 뚝심, 위기 앞에서 판을 뒤집은 배짱, 그리고 남들이 돈을 쓸 때 아끼고 남들이 아낄 때 투자한 역발상. 다이소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